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38페이지 그 7번 한번 보세요. 그 7번 그 조문을 보세요. 그 색깔 있는 거 7번. 색깔 있는 부분. 탈세 등 관계 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법령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 매매를 중개하는 등 무슨 조장 행위? 투기 저장 행위. 자, 이것이 이제 줄이면 미등기 전매 행위 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부동산 투기 저장을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미등기 전매가 이거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으로 미등기 전매. 자,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대파입니다. 또 이렇게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대파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등기가 가백에서 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런 형태가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을 써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을하고 지금 병은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러면 개공이 이걸 알고 중개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을하고 병은 이 조항에 의해서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을하고 병은 미등기 전매를 한 거잖아요. 이 금지행위 조항에 걸려 들어가 안 들어가? 7번 조항에 안 걸려 들어가? 네. 안 걸려? 왜 안 걸려? 안 걸리는데 또 혼자 걸린다네. 좀 걸려. 좋아. 걸릴 것 같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냐면 아까 33조 1항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그랬어요? 개공 등. 그럼 을하고 병은 개공이요? 일반이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 안 걸려요. 이건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우리 이 7번 조항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7번 조항에 걸리는 것은 누가 걸려 들어간다? 개공 등. 그러면 이분들이 걸려 들어가요. 이분들이 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에 팔려고 내놨어요. 중개 좀 해달라. 그러니까 개공이 알았다 그래서 을이 찾아오니까 꼬신 거죠. 1억짜리 매물 나왔으니까 사봐라. 한 달만 기다리면 내가 책임지고 1억 5천만 원 받아줄게. 그러면 을은 5천만 원 벌어준다니까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또 병이 찾아오니까 또 꼬시는 거죠. 1억 5천짜리 나와 있으니까 사라. 한 달만 기다리면 내가 책임지고 2억 받아줄게. 그럼 여기도 5천 벌어준다니까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정이 찾아오니까 계속 올릴 수 없으니까 2억짜리 너무 좋다. 그렇게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사이에 이 개공이 조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공이 이 조항에서 걸려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뭔 사이였어요? 을하고 병은 일반이니까 다른 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고 이 개공이 이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소공도 보존도 마찬가지.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등기 전매 행위 등 투기 조장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칠판 봐보세요. 지금 을이 지금 5천만 원 벌어준다고 하니까 지금 이거 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5천만 원 벌기는커녕 떨어져 갖고 물건값이 떨어져 갖고 9천에 되팔았어요. 9천에 되팔았어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전매 차익을 남긴 거예요? 오히려 손해 본 거예요? 그런 경우에 투기 조장으로 걸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개공이 저걸 중개했는데 투기 조장 걸릴까 이 말이에요. 걸릴 것 같습니까? 안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아요? 전매책을 안 남겨도? 예,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안 걸려도 안 걸린다고 한다 그랬지. 걸려? 예, 걸린다. 예, 걸립니다. 걸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전매 차익을 남기든 못 남기든 이 사람이 투기 조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걸려 들어가요. 자, 그래서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개공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미등기 점 행위를 뭐한 것은 중개 동그라미. 개공이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점매를 중개 동그라미 써요. 중개한 것은 어느 법 위반이지만 중개.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등기 점유를 목적한 거래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중간생략 등기도 무효가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계약 자체도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리 했어요? 예. 자, 그 말이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판례를 좀 밑줄 그으실래요? 맨 밑에 판례 있어요? 거기에 밑줄 그을게요.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부동산을 단기 전매에 각종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통조하여 전매 행위를 중개한 경우 그렇죠?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무슨 저장 행위에 들어간다? 투기 저장 행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매 차익을 남기든 못 남기든 결국은 투기 도장으로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미등기 전매행위 등 투기 조장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8번 보세요. 오른쪽 8번. 가장 계약 등으로 시세 조작 우려 행위 있죠? 조문을 보세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거기서 시가 나옵니다. 아까 매, 무, 보, 거, 관, 직, 상, 투, 시, 단이죠. 여기서 이제 시가 나와요. 시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그러죠? 이것도 금쟁이 결란행위거든요. 거래에서 결란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데 거기만 밑줄 보세요. 그 밑에 예문은 볼 필요 없어요. 자, TP 넘어가세요. 자, 9번이 뭐가 나와요? 단체가 나오잖아요. 단체. 자, 조문을 보세요. 9번.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뭐하거나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레이저와 공동 중개를 뭐하는 행위? 제한하는 행위. 그러니까 개공들이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쉽게 말해서 해를 만들어. 해를 조직해갖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다니고 자기들끼리만 공동 중개해요. 자기 회원들이 아닌 자에게는 전혀 매물을 주지 않아요. 왕따 시켜버려요. 그럼 그 지역에서 살아남지를 못해. 폐업하고 가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담합행위를 하면 걸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것도 결란행위거든요. 부동산 거래소 결란행위.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 구성원 외의자와 공동 중개를 뭐 했다? 제한을 했다. 그 조문을 좀 읽어 두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33조 1항 금지 행위가 끝났습니다. 33조 1항 금지 행위가 끝났는데 위에 이걸 위반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하고 1천. 여기는 3년하고 3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조 2항. 그 밑에 3번. 33조 2항 있어요? 그럼 아까 33조 2항 금지 행위는 누구에게 적용된다 그랬어요? 일반인. 이것은 주로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누구든지 다 적용돼요. 근데 주로 일반인.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3조 2항 오른쪽 1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네 번째 줄. 네 번째를 중간에 이에 반해 33조 2항은 누구들이 그래서 일반인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있어요. 거기 예를 들어서 의뢰인, 부녀의, 임대인 단체, 입주자 대표기구 이분들이 시세에 영향을 줘서 이익을 목적으로 개공 업무를 방해해. 그래서 주로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그 2번에 보면 업무 방해 유형들이 박스 안에 있어 없어? 있죠. 이제 이걸 읽어 두시면 돼요. 이건 이제 33 2항 금지행위거든요. 한번 볼게요.
안내문 온라인 컴퓨터 이용하여 특정 개공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자, 유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특정 개공 등에 대한 의뢰를 제한하거나, 그러니까 저 개공에게 매물 내놓지 말자. 아파트 주민 다 끌어가지고 저 개공은 우리 아파트에 도움이 안 돼. 저분에게 의뢰 맡기지 말자. 이렇게 제한을 뭐 했다? 유도. 이거 금쟁이 그분들이 처벌받고 2번 보세요. 안내문 온라인 컴퓨터 이용하여 중개되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중개하는 특정 개공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유도 동그라미. 개공을 부당한 게 처벌했다. 이건 거꾸로 특정 개공에게만 의뢰를 맡기자. 아까는 맡기지 말자고. 이분은 이쪽 개공에게만 의뢰를 맡기자. 우리 아파트는 전부 다 이 부동산에만 맡기자. 유도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개공을 뭐 했다? 차별했다. 그러면 이것도 금쟁이로 걸려 들어가요. 이건 이제 개공 업무를 방해한 것이거든요. 다 3년하고 3천이요. 유도 동그라미 있어요? 자, 안내문 온라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에 의뢰하지 아니도록 뭐 했다? 유도 동그라미. 자, 우리 아파트는 5억 밑으로 절대 내놓지 말자. 이렇게 유도를 하는 행위. 됐죠? 이것도 금쟁이.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 등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뭐 했다? 방해. 정당한 표시 광고 밑줄 방해 동그라미. 방해하는 행위. 표시 광고란 말이 나오죠. 그죠? 헷갈려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표시 광고 할 때 부당한 표시 광고 하지 말라고 배운 적 있습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 하지 말라. 안 배웠었나? 그런 거 있었거든요. 거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요. 근데 지금 이것은 3년하고 3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광고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거기 500만 원짜리 과태료 쪽에 붙어 있는지 금지행위로서 징역 벌금 사유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 강요란 말 동그라미 치세요. 아니 방해란 말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서 33조 2항은 주로 유도란 단어가 나오고 방해란 단어가 나오고 있죠. 아, 그래 안 그래?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금지행위 33조 2항입니다. 광고 쪽에 500만 원 과태료 이런 쪽이 아니고 징역 3년하고 3천, 징역 벌금적. 이거는 3년하고 3천이거든요. 이건 이제 개공 업무를 방해했다 이 말이죠. 방해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33조 3년하고 3천이거든요. 그래서 유도랄지 방해랄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광고 쪽에 붙어 있는 거 아니라 금지행위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개공 등에게 중개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여기도 표시 광고 나오잖아요. 강요 동그라미.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는 유도 동그라미. 자, 그러면 33조 2항 금지행위는 주로 유도란 단어, 방해란 단어, 강요란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33조 2항의 금지행위입니다. 공통된 현상이 유도, 방해, 강요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예, 그래서 표시 광고가 나오더라도 이런 단어가 나오면 3년하고 3천 금지행위입니다. 우리가 저 표시 광고 위반하면 1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과태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금지행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3년하고 3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구별하는 방법, 유도, 방해, 강요 이런 거에 나오면 금지행위다. 됐어요? 자,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242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242페이지 거래계약 효력 나와 있죠? 그러면 금지행위 이거 위반했을 때 계약이 유효야 무효냐 이 말이에요. 계약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야, 다시 생각해 볼게요. 보수 더 받았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되겠어? 그래서 저거 위반해도 유효요.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보단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해줘보세요. 거래계약 효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유효하다. 처벌은 받을지언정
계약은 저 금쟁이 위반해봤자 다 유효하다. 매매업이든 직접 거래든 보수서바든 계약은 유효하다. 처벌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제목이 뭐요? 두 줄 몇 적으세요. 금쟁이 위반으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뭐까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금지 행위로만 처벌받는 거고, 금지행위 위반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로 뭐까지? 손해배상. 개공은 제한되고 우리는 청구하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만 처벌받는 거. 손해 발생하면 처벌받고 손해배상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끝. 자, 행정처분. 자, 개공이 이거 위반하면 어떤 죄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개공이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서공이 위반하면 자격 정지 들어갑니다. 보조는 처분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양갈 1번 개공은 두 번째 줄로 단 세 번째 줄 등록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할 수 있다. 몇 줄? 서공은 두 번째 줄 자격 정지할 수 있다. 몇 줄? 보조는 두 번째 줄 처분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행정 처분은 그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형벌 볼게요. 형벌 징역 벌금 말하거든요. 징역 벌금에서 1, 2, 3, 4 있어요? 위에 박스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위에 박스 있어요? 자, 거기 1년짜리가 중개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있어요? 매 동그라미. 매매에서 매. 두 번째 무등록업 알면서 해서 무 동그라미. 협조하는 행위. 세 번째 거기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법정 보수 실비에서 보호 동그라미. 법정 보수에서 보호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중간에 보면 후단에 거짓된 언행에서 겁니다. 거짓된 언행에서 거. 그래서 매무 보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매무 보 거는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박스 3년짜리. 1번에 부동산 분양에서 관련 있는 증서에서 관 동그라미. 찾았어요? 그 다음에 그 2번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 대리해서 어디 동그라미? 직상.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 대리해서 어디 동그라미? 직상. 3번 세 번째 줄. 투기 조장해서 어디 동그라미? 투.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4번 두 번째 호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서 어디 동그라미? 시.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체에서 단. 맨 앞에 단. 동그라미 폈어요? 그래서 33조 1항은 매무보고 관직상투시 단이야. 매무보고 1년하고 1천. 관직상투시단 3년하고 3천. 그리고 이제 6, 7, 8, 9, 10 묶으세요. 6번, 7번, 8번, 9번, 10번 있어요? 이것이 이제 33조 2항이거든요. 이게 33조 2항인데 그러면 33조 2항은 개공 업무를 뭐 했다? 방해했다. 그 묶어갖고 개공 업무 방해해서 방 동그라미. 저거 개공 업무 방해였고 저거 가지고 방 동그라미. 그렇죠? 개공 업무 방해해서 방 동그라미. 저거 갖고 방 동그라미. 그래서 시단 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조 2항 개공 업무를 방해했다. 다 3년하고 3천짜리입니다. 3년하고 3천. 그러니까 이제 33조 2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칙까지 다 공부가 끝났어요. 됐죠?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볼게요. 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보면 돼. 교란행위 있거든요. 시단방이 교란행위거든요. 시세단체, 개공업무 이게 다 교란행위들인데 그 센터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 246페이지 4절 제목 있어요? 무슨 설명이 있어요? 확인 설명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내용이 많고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쭉 들어갈 건데 247페이지부터 어디까지요?
257페이지까지 많죠? 자, 그러면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밑줄은 좀 이따 그어드릴 테니까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칠판 볼 때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아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보면 돼요. 지그시 본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봐주면 돼요. 됐어요? 예, 자, 칠판 봐볼게요. 자, 갑하고 을이 있어요. 개공입니다. A 개공. 자, 이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이 물건을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건물입니다. 소재지, 면적 이런 거 조사해서 이 사람에게 설명해야 돼. 이걸 무슨 설명? 확인 설명이란 말을 써요. 확인 설명은 그냥 한 게 아니라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 그러니까 면적 설명하면 대장에가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설명은 누구에게 해야 되냐? 치드그레인에게 합니다. 무슨 의뢰인? 치드그레인. 매매 같으면 매수인이고 임대차 같으면 임차인에게 설명한다. 쌍방에게 설명한다면 틀려버려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무자는 개공입니다. 개공이 의무. 개공이 뭐다?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겠어요? 할 수 있을 것? 할 수 있다. 보조는 아예 못합니다. 보조는 아예 못해. 그러면 설명은 치드그레인이 한다는 거,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한다는 거. 그러면 이 근거 자료가 뭘까? 소재지 면적은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건 대장에 나와요. 토지는 토지 대장이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 이걸 보여주면서 설명하라. 제시만 하면 돼. 장부를 준 게 아니고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권리관계는 어디가 나오겠어요?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를 여기 이거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있거든요. 이게 근거 자료가 돼요. 이걸 보여주면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것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됐죠? 자, 이걸 보여주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 됐죠? 설명은 치드그레인.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의무자는 개공, 소공을 할 수 있다. 보조 못해.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공부할 것이 뭐냐? 뭘 또 공부해야 돼요? 이거. 설명 시기는 언제까지 봐야 돼요? 언제 설명할까요? 시기. 이렇게 맺는 계약을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거래계약. 이 거래계약이 중개 완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중개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완성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면 설명은 중개가 완성될 때 해야 될까요?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될까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돼요. 계약하기 전에. 그래야지 사든지 말든지 계약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하려면 저 매물을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면 매물 조사하는 방법은 나중에 실무 쪽에서 보는데 공부상 조사 방법, 현장 조사 방법.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물어봐서 조사하는 거 있어요. 이걸 상태 자료 요구라래. 무슨 자료 요구? 상태 자료 요구라래. 그럼 상태 자료 요구는 이전 쪽에 하겠습니까? 취득 의뢰인에게 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어. 이전 의뢰인에게 한다고 지금 화살표까지 딱 해놨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한다고 해놨는데 취득 의뢰인의 말이 나옵니까요? 자, 다시 이 상태 자료 요구는 뭐냐면 요구사항이 그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은 뭐가 있냐면 벽수 1이에요.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일조 소음 진동. 이 세 가지가 상태 자료 요구.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조사한 걸 설명한 것은 매수인에게 해 맞죠? 근데 자료 요구는 여기다 합니다. 벽면 균열이 있냐? 거주자가 알죠? 수도 파손됐느냐? 거주자가 알죠? 일조량 맞냐? 거주자가 알죠? 그래서 상태 자료 요구는 이전 쪽에 하는 거고 설명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 취득.
이거 조사해서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벽수 이거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럼 조사하려면 이 사람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물어봐서 조사한 걸 상태자료 요구를 하래. 물어봐서 조사한 걸 상태자료 요구. 근데 여기서 안 가르쳐줘요. 벽면 균열 있냐? 그렇게 모른다. 수도 파손됐느냐? 아니냐? 요즘 설거지 안 해서 모른다. 일조량 맞지 않게 요즘 비가 와서 모른다. 안 가르쳐줘. 그럼 어떻게 해요? 어? 입장 가서? 근데 문 딱 걸어 잠고 못 들어오게. 절대 들어오지 마. 그렇죠. 이거 조사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 강력히 그냥 열어달라고 요구해? 그래서 안 열어주면. 때려버리는. 때려버려. 아주 좋았어요. 그것도 하나 방법이네. 죽여버려, 그냥. 아주 좋았어요. 여기서 불응했으면, 이 불응했던 사실을 여기다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벽면 균열이냐 안 가르쳐 주더라.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그거 관계없다. 또 산다고 계약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설명해 줘야 돼. 그럼 안 해주면 나중에 책임져야 돼, 개공이. 이거 설명해 주고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다 기재를 해야 돼. 이 계약 이루어지면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 쓰거든요. 그것다가 불응했던 사실을 기재해야 돼. 그래서 불응했던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했던 사실을 기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뭔 사였어요? 예,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계약서. 자, 그러면 이게 전부예요. 별것도 없죠. 그럼 아까 10페이지 써야 있는데 별것도 없죠. 근데 확인 설명 사항을 또 공부해야 돼요. 뭔 사였어요? 그러면 지금 확인 설명하라 그랬는데 뭘 설명할까?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확인 설명 사항은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 용도 이 기본적 사항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이거 기본적 사항이라 그래. 소재지, 면적. 그리고 벽, 수, 도, 일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벽면 균열이 있냐? 수도 파손됐냐? 전기 교체할 사항이 있느냐? 도로, 대중교통, 학교 이런 거 설명하고 일조소음 진동, 이 벽수도일이거든요. 이거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자료 요구는 아까 어떤 것만 벽, 수, 일만 자료 요구입니다. 그럼 도로, 대중교통은 어떻게 조사해서 설명해야 돼요? 직접 조사해서 설명하는 거야.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한 게 아니라.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권리관계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저당 잡혀 있는지 전세권 설정 이거 설명해야 되고. 그죠? 그럼 인적사항은 설명해 줘야 될까요, 안 해줄까요? 각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 안 돼? 강력주사인데 배웠으니까? 네, 좋아. 여기는. 해야 돼? 해야 돼? 너가 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앞뒤에 정보 공개는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을 해야 하는 게 한 사람한테 하잖아요. 정보망에 띄운 게 아니고 일관심만 띄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인적사항이 뭐예요? 주소, 성명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전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상해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틀리기 쉽냐면 우리가 정보 공개는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 제한구요.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요. 뭐 이런 거. 저 매물이 개발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되고. 그렇죠? 자, 거래 예정 금액은 설명할까요? 저 건물 계략적인 금액 설명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뭐가 더 설명 들어갔냐? 중개 보수가 얼마 정도 될 것이며 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 금액하고 금액입니다. 산출 내역도 설명을 해야 돼요. 산출 내역은 계산 방법이에요. 보수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설명할 거 또 하나 있어요.
찍어봐요. 뭘 또 설명을 해줘야 될까? 개공이 조사에서. 당첨 주관식이요. 모르겠죠. 객관식도 힘드는데 주관식. 에? 그렇지. 오, 좋았어요. 조세. 아,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이거 설명해야 돼.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세율. 세율이 얼마, 몇 퍼센트 될 거예요? 그럼 취득 관련 조세가 뭐가 있겠어요? 취득세 또. 양도세는 이전 관련 조세니까 설명 안 해. 전 누구라고 말 않겠어, 지금. 뒤에서. 뒤에서 파란 옷 입고. 자, 취득세하고 또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종류 설명해야 되고 세율 설명해야 돼. 세율은 세법에서 배우잖아요. 자, 이게 취득 관련 조세거든요. 이런 것을 조사에서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됐어요? 이것은 이제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 확인 설명사. 이것을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라.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247페이지 청색 2번. 확인 설명 의무자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몇 쪽 하세요? 확인 설명 법적 의무자는 개공이다. 개공! 법인은 대표자분섬 책임자. 책임도 개공에 기소된다. 의무자는 개공. 이거 밑줄 긋은 거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 서공은 세 번째 줄 할 수 있다. 밑줄 보세요. 서공은 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조원이 나옵니다. 두 번. 보조원은 확인 설명할 의무가 없다. 보조원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시기. 시기는 아까 중개가 완성된 때 한다 그랬어요? 완성되기 전에 한다 그랬어요? 첫째 줄 중간, 후단, 중개가 완성되기 전. 자, 양가로 3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확인 설명 상대방은 누구에게 한다 그랬어요? 취득. 두 번째 줄, 매수, 임차. 취득 의뢰인 동그라미. 쌍방 그러면 틀려버리겠죠?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덮여 있습니까? 왼쪽이 확인 설명사항이에요. 자, 1번 보세요. 중개대상물 종류,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이걸 통틀어서 무슨 사? 기본적 사항 몇 줄? 이거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있어요? 묶어갖고 벽수도일 동그라미 쓰세요. 벽수도일로 합니다. 이거요. 벽수도일로 가자고. 이제 두 문자를 공부하면은 뒤에 뭐가 따라붙은지 알아야 돼. 벽면, 바닥면, 도배. 이거 설명해야 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설명해야 되고. 도로 대중교통 연계성, 시장 학교 근접성, 입지 조건 이거 설명해야 되고 1조 소음 진동 1 동그라미. 1조 소음 진동도 확률 1. 그래서 벽수 도일입니다. 벽수 도일이 설명사항에 들어가. 됐죠? 자, 그리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재산, 임차권, 권리관계. 권리관계 있어요? 그 옆에다가 인적사항 O라고 적었어요. 인적사항 O. 자, 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옆에다가 인적사항도 설명사항에 들어갑니다. 인적사항 O라고 적어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개발 제한구역.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 이런 거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7번. 무슨 관련 조세 종류 세율을 설명하랬어요? 취득과를 따라 취득 관련 조세. 뭐라고 그랬어요? 적어 놓으세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종류만 적어 놓으면 돼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해야 돼.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 내역 설명하라 그랬죠? 그게 설명사항이에요. 이 설명사항은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요. 자, TP 넘어갑니다. 양가로 5번을 보시게 되면 확인 설명 방법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토지대장 등본, 등기상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나와 있어요? 예, 제시했던 거라.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설명한 거라. 설명할 때는 취득을 해내게 하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밑에 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거 맨 밑에 청책 3번 제목이 뭐예요? 상태자료 요구.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 조문 한번 읽고 들어갈게요. 개공은 1항에 대한 확인 설명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동그라미 상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상태 자료 요구는 이전 의뢰인에게 한다는 거다고 하에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그 두 줄을 분석해 놓은 것이 251페이지 분석을 해 놨어요. 자, 251페이지 양가로 2번으로 볼게요. 취지 볼 필요 없고요. 임의성. 임의성이란 말은 상태 자료 요구는 하에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줄 임의적 사항이다. 그것까지만 밑줄 보세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한다 그러면 틀려버리겠죠. 시험 문제. 자, 2번. 2번. 자료 요구 상대방은 취득 쪽에 한다 그랬어요. 이전 쪽에. 이전. 두 번째 줄 매도 의뢰인, 임대 이전 의뢰인 동그라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자, 상태 자료 요구는 이전. 설명은 취득. 자, 그 다음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거기 두 번째 내외부 시설물 상태 밑줄 보세요. 주거용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 상태가 뭐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수도, 전기, 가스 등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수도, 전기, 가스 등. 수에 들어가 수. 이게 수입니다. 수. 그럼 벽면, 바닥면, 도배에서 벽 동그라미. 일조소음 진동에서 1 동그라미. 그래서 벽수 1이에요. 내부 시설물 상태가 수라고 수. 수도, 전기, 가스. 됐어요? 벽수 1. 그럼 뭐가 빠져요? 지금 여기. 도로, 대중교통이 빠졌잖아요. 벽수 도율 중에서 도가 빠져요. 그러면 도로는 왜? 직접 조사해서 설명. 물어봐서 조사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료 요구했는데 저 사람이 불응해 볼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 사실을 확인 설명서 기재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 4번 보세요. 개공이 매도 의뢰인 임대 상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그 사실 동그라미. 이게 그 사실이 무슨 사실? 불응 사실. 매수 임차인 설명하고 동그라미. 확인 설명 기재 동그라미. 자, 불응했던 사실을 먼저 설명해 주고 확인 설명서 쓸 때 불응했던 사실을 기재를 한다. 불응했던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했던 사실을 기재합니다. 불응했던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했던 사실을 기재한다. 적었어요? 예, 좋아요. 자, DP 넘어갑니다. 252페이지 소유자 등의 확인 나와 있어요? 이건 조문을 밑줄 그시면 돼요. 색깔 있는 조문 있어요? 개공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법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개공이 필요하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의뢰인에게 빨리 주민등록증 내보시세요. 계약서 쓸 때 보고 써야 되니까 빨리 주민등록증 내보시세요. 이렇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법 규정이 우리 법에도 있다는 정도만 알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필요하면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권한이 있다는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2번 제목 읽으세요. 자, 칠판 봐보세요. 자, 확인 설명은 아까 중개가 완성된 때 한다 그랬어요? 완성되기 전에 한다 그랬어요?
완성되기 전에 한 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확인 설명서를 줘야 되거든요. 확인 설명서는 자기가 설명했던 걸 서면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정리할게요. 이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자는 누가 될까? 개공입니다. 확인 설명하고 똑같죠? 할 수 있는 자는 성공. 저기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확인 설명서는 법에 정한 서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정 서식. 법정 서식 있죠. 몇 가지나 돼요? 4가지나 있어요. 1이 뭐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2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3이 토지 확인 설명서.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 그래서 주택 중개하면 이를 써야 되고 뭐 상가 이런 거 이거 써야 되고 토지 중개하면 이거 임목 중개하면 밑에 4가지. 자, 이거 서식이 있어요. 법정 서식 존재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몇 부 정도 작성을 해야 될까요? 확인 설명서는 3부 작성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3부 이상이죠? 그러면 일방 줘야 돼요? 쌍방 줘야 돼요? 쌍방. 매도인 하나, 매수인 하나. 그럼 한 분은 또 보관해야 되니까 3부야. 한 분은 개공이 보관해야 되죠. 몇 년 보관? 3년입니다.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원본을 보관할까요? 사본을 보관할까요?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관계가 없어요. 3년 보관했고, 근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개인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됐죠? 됐죠? 그럼 확인 설명서 맨 밑에 보면 서명 날인이 있어요. 그럼 확인 설명서는 개공이 서명 및 날인을 할까요?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됐을까요? 및 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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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요? 및? 밋이라는 말이 뭐예요? 둘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법에서 또는도 있어요. 밋도 있고. 근데 이 확인 설명서는 또는이 아니라 밋입니다. 그럼 누가 서명 날인해야 돼요? 개공이 하겠죠. 근데 중개 행위를 한 서공이 있으면 모든 서공이 아니라 중개 행위를 같이 했던 서공. 그러면 개공하고 이 플러스가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할 수 있다까 서공은 하여야 한다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한다. 근데 왜 이게 자주 틀리냐면 저기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여기도 서공은 할 수 있다. 여기도 서공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자주 틀려요. 근데 서명 날인은 같이 했으면 의무대로 같이 해야 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해됐어요? 예, 미다고 한다만 신경 씁니다. 끝났어요. 이게 전부 별것도 없죠? 그럼 이제 뭐하러 가야 돼? 그래, 출구로 가야지. 자, 253페이지 작성 의무자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밑에서 확인 설명서 작성은 의뢰받는 개공은 본질적 의무다. 믿죠? 개공은 본질적 의무사항이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자 동그라미 책임자. 법인은 대표자,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분사무소는. 이분들이 작성 의무가 있고. 의무자는 개공입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하는 거고 분사무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줄 중간에 다만 누구는 서공은 그 밑에 줄 호단 작성할 수 있다. 몇 적으세요? 서공은 작성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가능.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한 달 있죠? 그러면 이거 확인 설명서는 언제요?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거예요. 왜 바로 설명하고 바로 설명 안 써? 네, 그래서 계약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첫째 줄만 몇 적으세요?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는 계약서 쓸 때 같이 쓰는 거예요.
됐죠? 왜 설명하고 바로 써야 정상인데 그런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법정 서식 두 줄 몇 줄 오세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확인 설명서는 법 내지는 법정 서식 동그라미 몇 종이 있다 그랬어요? 네 종. 규격과 내용을 정하고 있다 거기까지. 그래서 그 왼쪽에 네 가지 있잖아요.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넓혀보기 있어요? 몇 가지 종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이 뭐요? 2가 3이 4가 네 가지 서식이 존재한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53페이지 맨 밑에 서명 및 날인 의무 있어요? 자, 그 조문을 밑줄 그으세요. 확인 설명서는 개공이 법인 대표 분사물 책임자 서명 및 동그라미 날인 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을 때는 소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한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 서명 날인은 소공이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요? 하여야 한답니다. 그 조문 있잖아요. 그럼 방금 밑줄 조문 있어요? 그 뒤에 한 페이지를 그거 써놨어요.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서명 날인을 갖다가 그 254페이지 한 페이지를 써놨잖아요. 그거 안 봐도 돼요. 그 조문 세 줄만 보면 돼요. 뭔지 아세요? 예, 뭐 서명 날인한다, 미다고 한다면 신경 쓰면 돼요. 한 페이지를 설명해놨어요. 여기 쓰신 분은 한번 읽어봐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254페이지 2번 교부 보존 있어요? 그럼 확인 설명서는 일반 교부라 그랬어요? 쌍방 여기 있잖아요. 봐보세요. 거기 두 번째 줄호단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밑줄 보세요. 거래 당사자란 말이 쌍방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호단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단 말이 있어요? 이게 쌍방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설명은 누구에게 한다 그랬어요? 취득 레인. 자료 요구는 이전. 설명서는 쌍방. 설명은 취득. 자료 요구는 이전. 설명서는 쌍방.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설명하는 건 취득, 자료 요구는 이전, 설명서는 세부 작성, 쌍방. 이런 것이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자, 보존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3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를 몇 년간 보관하라. 근데 그 단서도 있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전자계약 맺으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이 되어버리거든요. 이해됐어요? 되게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나오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재 한번 봐드릴게요. 개공이 입안에서 업무정지 처분 사유 그 도표 있어요? 기억 한번 보세요. 확인 설명상 서류를 교부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교부 보존 하지 않았다. 니은 서명 및 날인 동그라미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입니다. 개공이 그랬을 때 업무정지. 그리고 2번 별표 쓰세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근거지라 이건 업무정지요 500만 원이요. 개공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것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씩이나 부과된다. 우와, 500만 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몇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자, 서공이 자 1번 보세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근거자료지. 이건 자격정지입니다. 자, 첫째 줄보단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해 줄 수 있다. 밑줄 보시고. 자, 근데 그 1번이 개공이 이걸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만 되죠. 서공이 위반하면 과태료는 없고 뭐만? 정지만 돼요. 자격정지. 그리고 서명 및 날인 동그라미. 자격정지. 서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교부 보존 X라고 적으세요. 서공은 교부 보존 의무가 없어요. 개공이 교부 보존 의무가 있죠. 개공이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지만 서공은 교부 보존 의무가 없어요. 제재가 없는 거예요. 교부 보존 아직 서공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재가 없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2번 청색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세 줄만 밑적으세요. 양가로 1번 세 줄. 첫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줄. 개공의 확인서는 불이행, 게을리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됩니다. 확인 설명을 잘못해갖고 뭐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확실히 져야 돼요? 후회 없이 져야 됩니까? 그렇구나. 끝. 확인 설명 파트 끝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확인 설명 관련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먼저 맞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싶게요. 5절.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겠어요? 갑하고 을.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그 매매 계약도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도 거래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도 거래계약. 갑하고 을하고 맺는 걸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누구 소개로 이루어지면? A 개공 소개로 하면 누가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어요? 개공. 소속 공인 중개는 작성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보조는 해, 못해? 못해. 원리가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칠판 다 보세요. 칠판 보고 밑줄 그을게요. 그러면 거래 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 거래 계약서라는 서식이 있잖아요. 이거 법에 정한 서식이 있을까요? 응? 법정 서식, 법에서 이 계약서를 쓰자고 정해놓은 거 있냐고. 법정 서식, 표준 서식 이랬는데 있을 것 같아, 없어? 찍어봐. 있을 것 같아?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최종 결론.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매매 계약서 이런 것은 법정 서식이 있을 것 같죠? 이것만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 다 법에 정한 서식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것만 없어, 이것만. 신기하죠? 상식으로 하면 이거 있어고 다른 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없어요. 그러니까 노트에다 써도 되고, 문방구에서도 계약서 사다 써도 되고, 협회에서 나온 서식 써도 되고, 또 뭐 요즘 인터넷에서 서식 파는 데 많잖아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써도 돼요. 아무 서식으로 써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잖아요. A는 이것 쓰고 B는 다른 거 쓰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을 써요. 그러면 개공이 협회 나온 서식 쓰자고 권장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거부해도 돼. 왜 거부해도 돼요? 권장사항이니까. 나는 내가 쓴 서식을 쓰겠다. 협회 서식은 도저히 이거 불편해서 못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권장사항이다. 됐어요? 법정 서식이 없고 정해서 권장사항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계약서는 몇 부 정도 써야 돼요? 3부. 일반 교부요, 쌍방. 한 부는 보관하게 돼 있죠? 몇 년? 5년이요, 5년. 원본, 사본, 전자문서 5년.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됐죠? 그러면 보관, 복수. 다 배웠거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관? 이 앞주에 배웠어. 2주 전에. 일반 중개계약서 몇 년 보관? 보관 규정이 없어.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확인 설명서는 방금 배웠잖아요. 3년이라고. 아, 방금 전에. 거래계약서는 5년. 그래서 이 점은 내가 한 번씩 읊어줘. 다시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관 규정이 전속은 3년.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5년. 그래, 이렇게 내가 한번 읊어줘. 이게 이제 이 앞주 2주. 이 앞주 쉬었으니까, 설 쉬었으니까 그 앞주 2주.
다 나왔어, 보관. 자,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거짓으로 쓰면 돼, 안 돼? 거짓 기재하지 말라. 이중 계약서 쓰면 돼요? 안 됩니다. 됐어요? 이건 뭐 이중 계약서 쓰지 마. 업계약서, 다운 계약서 쓰지 말라. 거짓말로 기재하지 말라.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9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책을 보면서 한번 봐드릴 거고. 그리고 거래계약서도 서명 또는 날인이겠어요? 서명 및 날인이겠어요? 서명 및 날인이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밋이 2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밋이 2가지밖에 없어요. 방금 배웠던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이 2군데만 밋이야. 나머지는 전부 또는이야. 일반 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전속 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 자, 우리 과목에서 밋은 2군데밖에 없어요. 확인설명서하고 무슨 계약서? 거래. 이것만 밋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또는이야. 그러면 누가 서명 날인 한다 그랬어요? 개공이 하고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한다 그랬죠?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으면 소공도 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밋하고 한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럼 밑쪽으로 갈게요. 258페이지 양가로 2번 작성 의무자 첫째 줄 밑줄 보세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자는 개공. 양가로 2번 첫째 줄 밑줄 보세요. 다만 그런데 소공은 네 번째 줄 작성할 수 있다. 네 번째 줄 앞쪽에 소공은 작성할 수 있다. 밑줄 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작성 시기는 완성된 때 첫째 줄. 완성된 때 쓰는 거고. 자, 서식. 첫째 줄 국장 동그라미, 두 번째 줄 권장 동그라미. 국장이 서식을 정해서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세 번째 줄 법정 서식은 정해진 바가 없다. 거기까지. 법정 서식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박스에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 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인도일시, 이전의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적 이약정 총 9가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 적으세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X라고 적어놓으세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거래계약서는 없어요. 확인설명은 있지만 그래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X. 박스에 적어놨어요.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거래계약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세 줄 법조문을 몇 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개공은 거래계약서 할 때 거래금액 거짓 기재하거나 둘 이상 계약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중 계약서 못 쓰게 돼 있어요. 자, 뒷페이지 넘기세요. 양가로 6번 서명 또는 날인이요, 서명 및 날인. 1번만 몇 줄 보시면 돼요. 4줄. 개공이 서명 및 날인 하되 중개행위라는 소공이 있을 때는 소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한다. 그럼 뭐하고 뭐만 신경 쓰라고 그랬어요? 밋하고 한다. 밋하고 한다. 이것만 신경 써야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 교부 나와 있죠? 첫째 줄. 일반 교부라 그랬어요. 세부 작성 쌍방. 쌍방 교부는 세부 이상 쌍방 교부. 보존. 두 번째 줄, 세 번째. 몇 년 보관? 5년.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죠? 없는 것 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벌칙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겠죠? 쉬었다가 손해배상 파트로 넘어갑니다. 휴식 같습니다.